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오늘 122쪽부터 125쪽까지 진도 나갈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잠시 일시정지하고 연필로 122쪽부터 125쪽까지 한번 수행해 본 다음에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언어의 본질 4개에 해당하는 특성 중에 2가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122쪽 한번 펼쳐볼게요. 122쪽에 제목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특성은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120쪽에서 121쪽에 나와 있던 만화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만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자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름이는 왜 나무, 실제로 밖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그것을 나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졌다. 저것을 나무로 부르게 된 데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우리 길거리에 서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 그것들을 꼭 나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아래 만화를 보면 남학생이 이것 봐, 나무가 참 크지 않니? 라고 했더니 아름이라는 친구가 그런데 말이야, 왜 저거를 나무라고 부르지? 저것을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될까? 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나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길거리에 있는 여러 개의 나무들을 꼭 나무라고 불러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볼게요. 특별한 까닭이 없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고 처음에 정할 때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자의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학습활동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를 탐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의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말소리는 나무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를 얘기하죠. 이 의미와 말소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다음은 각 언어에서 나무를 나타내는 단어와 말소리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와 말소리를 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라고 부르죠. 한국어로는. 그리고 중국어는 슈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일본어로는 키 이렇게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칸은 단 한 칸이네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알고 있죠? 트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이 영어에서는 트리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있는 건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리라고 발음을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TREE라고 적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꼭 나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없다. 나라마다 다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 다음 학습 활동을 보면요. 각 언어에서 요거는 과연 뭐라고 하는지 단어와 말소리를 찾아 써보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전 찾아가지고 중국어랑 일본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꼭 찾은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자, 한국어로는 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영어에선 핸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펠링은 HAND라고 쓰고요. 발음은 핸드라고 발음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이 중국어와 일본어도 찾아왔어요. 중국어로는 쓸 때는 한자로 쓰잖아요. 그래서 손숫자 이렇게 쓰죠. 선생님이 한자나 일본어 잘 못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쓰고 발음으로는 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우 이렇게 적어줄게요. 중국어 잘 몰라서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선생님이 구현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본어로는요. 이렇게 쓴대요. 선생님 일본어도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게 맞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음은 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국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라마다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소리가 다 다르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보면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반드시 하나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반드시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언어별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의 특정한 말소리가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학습 활동 지금 보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보기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봅시다. 보기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자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의적인 건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이라는 뜻이래요. 뭔가 정해진 질서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필연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필연적이라는 말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야 하면 필연적이라고 부르고 꼭 그렇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법칙이 없으면 자의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무슨 적인지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꼭 그래야 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빈칸에 자의적이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특성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정리된 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왼쪽에 귀여운 그림이 나와 있죠. 지금 오리 하나를 보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리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와 말소리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읽어볼게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언어별로 다른 것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우연히 결정된 것인데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자의성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와 말소리가 우연히 결정되었다. 즉, 이게 바로 자의적이라는 특성이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결정된 특성을 자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어의 본질에 해당하는 특성이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다음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뒤쪽으로 넘겨서 214쪽을 펼쳐주세요. 자, 214쪽에 보면 제목으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는 꼭 그렇게 연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한 사람 개인이 나는 그러면 저 단어를 다르게 부르겠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도. 그런 특성이 사회성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다운이는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다다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만화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여학생 이름이 다운인가 봐요.
난 저거를 다다라고 부르고 싶어. 다다가 참 크다라고 했더니 남학생이 저 나무의 말소리를 내 마음대로 다다로 바꾸어 불러도 괜찮을까?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남학생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다라고 다운이가 불러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겠죠. 도대체 너 무슨 말이야? 하면 계속 다운이는 다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한 개인이 언어를 바꾸어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쓰면 그 개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물론 무인도에 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사람 이상 모이면 그걸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사람과 합의가 되지 않은 말소리로 불렀을 때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세히 한번 우리 사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이와 관련된 언어의 본질을 탐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등장할 언어의 본질은 사회성일 텐데 어떤 글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페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소설은 전문을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줄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토론으로 한번 댓글 남겨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하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냔 말이야.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합시다 하고 고함 지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피곤하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게 지루하고 맨날 똑같이 펼쳐지는 일상이 지겨웠나 봐요. 그래서 나는 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대라고 부르는 걸 갑자기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은 재밌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웃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제가 어제 사진 속에서 잘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좀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이 글의 인물처럼 특정한 사물을 부르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시계를 호비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양가로 1번은 여러분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꾸어 부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 3개 정도 더 채워보면 되는데 선생님도 그냥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뭘 어떻게 바꾸면 좀 재밌을까 해서 선생님도 한번 채워보자면 학교는 된장으로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진 말로 가지고 와도 되죠. 그 다음에 책상은 컴퓨터라고 바꾸어 부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는 교복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부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고 선생님이
된장에 오겠죠, 아침마다. 된장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오늘 된장에 와서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교복을 마시니까 참 행복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슬기쌤 왜 그래요? 교복을 마시다니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볼게요. 이렇게 바꾼말을 사용하여 짝과 대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짝과 대화하긴 어려우니까 가족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위에 바꾼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너 왜 그래? 이런 말을 아마 듣겠죠. 이렇게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말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자 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진 언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없다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요. 그 이유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공부하고 나면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냐라고 고민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단어의 말소리를 애초에 붙였을 때는 그것이 꼭 그래야 한다는 법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나무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는 그 나무가 꼭 나무여야 되진 않지만 야, 우리 오늘부터 우리 저거 나무라고 불러볼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이미 약속이 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말소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배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또 귀여운 오리라는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이 오리를 오리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면 안 된다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사회성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의성과 사회성 공부를 했고요.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엔 자의적으로 불렀지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면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특성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특성인 역사성과 창조성은 학교에 와서 등교 수업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고 나서 126쪽부터 129쪽까지 한번 연필로 수행해보는 그런 숙제까지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소설 전문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줄 테니까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 전문 한번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토론으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